자, 수열입니다. 뭐냐면, 그냥 생각보다 간단해요. 정말, 수의 나열이에요. 근데 그냥, 막 나열하는 건 아니고요. 규칙이 있어요. 여기 안에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이 규칙을 찾아내는 게 우리가 이제 수열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좀 어려운 걸로 가볼까요? 이런 수열이 있어요. 1, 3, 5, 7, 9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선생님이 만약에 이 다음에다가 이렇게 빈칸을 넣으면 예전에 우리 이런 거 한 적 있을걸요 아마? 이게 이제 그 IQ 테스트가 같은 애 가도 이런 거 하거든요. 뭐 들어가요 여기? 11이 들어가죠. 이게 이런 규칙을 찾는 거거든요. 네, 이걸 할 거예요. 점점점에 이렇게. 그럼 저 규칙은 뭐예요? 2씩 더하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 우리가 알듯이 홀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칙이 있는 걸 우리가 수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저걸 왜 배우냐? 이제 조금 저거를 디테일하게 조금 식으로 만들어내겠다? 그 규칙을 식으로 나타내겠다라는 게 수열이에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선생님. 얘의 100번째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수열에서 번호를 이렇게 붙였어요, 넘버링을. 100번째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고민을 해봐야 되죠? 몇 번까지 달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바로, 이제 100번째 숫자가 이제 199라는 사실을 우리가 곧 알게 될 거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물어봐요. 만약에 175가 있었어요. 얘는 몇 번째 숫자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얘는, 네, 답이 이거거든요. 88번째 숫자야.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형태. 이걸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거든요. 수열의 목적이 약간 이런 거예요. 그냥 어떤 수가 나열되어 있어. 그럼 거기서 규칙을 찾았어? 그럼 내가 어떤 번호로 넘버링을 주든지 간에 그 몇 번째 숫자를 구할 수 있고, 어떤 숫자를 주면 얘가 몇 번째 숫자라는 걸 알게 되는, 이 포인트가 시작점이에요. 이거 이제 좀 이따가 다시 구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책을 잠깐 읽어볼까요? 자, 거기 써있죠. 차례로 나열된 수의 열을 수열이라고 하고, 나열되는 각각의 수를 그 수열의 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항. 여기 하나, 여기 항이에요. 그래서 번호를 달아줘요. 여기 있는 게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이렇게 네 번째 항, 번호를 넘버링을 달아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보통 번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죠. 첫 번째 항이라고 하고, 여기 1이 곱해진 게 아니라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딸려 있는 겁니다. 한자로 넘버링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이제 넘버링을 달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일반 항이다 하니까 수열의 표현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써있죠. 각 항의 번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제 n번째 항,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번호를 달았죠.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에요. 여기서 번호를 넘버링을 한다고 해요. 달았어요. 그럼 내가 n번째라고 봐요. 그러니까 요게 n이라는 숫자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n이라는 숫자를 줬을 때에 n번째 항을 이걸 AN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가계에서 계속 갈 거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여기서 야 100번째가 뭐야? 라고 물어본 건 야 n이 100일 때 n이 100일 때 여기가 100일 때 얘가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랑 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하나의 함수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함수가 됩니다. 함수가 됩니다. 함수가 뭐예요? 이런 거죠. 여기에 x가 있어요. 이렇게 x가 있고 여기에 y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연결되는 걸 우리 함수라고 하는데 함수는 우리 아직 공수에서 곧 해요. 설명 문제 끝나면 합니다. 거기에서 가져오는 건데 이런 관계식 숫자에 따른 그 항이 이제 관계가 있다.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수열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N이라고 해서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항.
그래서 내가 n이라는 숫자를 주면 n에다 숫자를 넣으면 a이 똑 떨어지게 되는 어떤 연결고리가 결정돼요. 이거를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열의 궁극적인 첫 번째 목적은 어떤 수열에서 일반항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저걸 찾으면 솔직히 수열은 반 정도 했다고 해요. 근데 선생님 얘기 잘 들으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수열의 처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 등차랑 등비 수열을 배우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는 아니에요. 수열이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만들기 나름이에요. 근데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베이직을 배우는 거예요. 등차랑 등비라고. 근데 선생님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게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수열을 앞으로 계속 잘하려면 저 일반항 구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좀 있으면 공식으로 이걸 배우거든요. 공식으로 그냥 익혀서 등차는 이거야, 등비는 이거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왜 이게 됐지? 이게 왜 일반항이 이거지? 라고 하는 이 연결고리 있잖아요. 이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알고리즘을 내 몸에 익히는 게 최대 목표예요. 선생님. 그래서 이게 돼야 나중에 수열과 관련된 문제를 진짜 많이 풀거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다음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게 돼야 그런 것들이 다 괜찮아져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일반항 구하는 게 처음엔 되게 쉽거든요. 일단 선생님이 얘기하겠지만 딱 그냥 구하면 별거 아니네? 생각보다 쉽네? 할만할 거예요. 집합처럼. 근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어려워지는데? 어려운데?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해요. 지금 3학년들도 그렇고 3학년들 중에서도 그냥 수열을 대충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시간을 지나고 나서 선생님 전 수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항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다른 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다시 이렇게 확인해보면 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첫걸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일반항을 할 때 조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여기 일반항이구나 여기 일반항이구나 이런 걸 구하는 연습을 좀 할 겁니다. 이따가 그걸 좀 시킬 거예요 선생님이. 보시고요. 그래서 요거를 일반항이라고 하고 그래서 수열 자체를 우리가 명칭할 때 이렇게 써요. 수열 AN은 이런 거 집합을 씁니다. 집합을 씁니다. 다행이네요. 집합을 배웠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규칙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일단 처음에 배우는 규칙에는 첫 번째는 덧셈이고 그 다음에는 곱셈입니다. 두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덧셈에 대한 규칙을 배울 거예요. 이 녀석입니다. 뭐였죠? 2 더하죠. 2 더하죠. 이렇게요. 2 더하고 이렇게 2 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걸 보통 등차 수열. 자, 책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런 것들은 명칭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왼쪽에 보면 수열의 자연수 중 짝수를 차례로 나열하면 이렇게 된다고. 선생님 말고 거기 짝수를 써놨죠? 각 항을 앞에서부터 차례로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n번째 항, 제1항, 제2항, 제3항, 제 n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 항, 둘째 항 이렇게 해서 해도 되고요. n번째 항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n항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억을 해도 돼요. 항이다라는 거와 넘버링이 붙는다라는 거 이런 것들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등차 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등차 수열이에요. 자, 등차라는 건 뭐냐면 각 항과 각 항의 차이가 같다는 얘기예요. 같을 등. 차이가 항상 같다. 이렇게. 얘에서 얘를 빼면 2, 얘에서 얘를 빼면 2 이렇게 더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선생님 여기다 하나 더 적을게요. 첫 번째 항 있고요. 두 번째 항 있고, 세 번째 항 있고, 네 번째 항 있어요. 이렇게 갈 거예요. 점점점. 자, 번호를 위에다 달게요. 선생님이 나중에 이걸 또 시킬 거예요. 위에다 번호를 우리가 달아보자. 번호를 달 거고요. 첫 번째 항을 보통 우리가 A라고 명칭을 해요. 이렇게. 첫 항은 A라고 많이 씁니다. 근데 다른 걸 써도 상관은 전혀 없어요. 보통 A를 쓴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얘는 뭐였죠? 똑같은 숫자를 더해요. 근데 여기다가 D를 더합니다. 첫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해서 두 번째 항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2를 더했죠. 그 D가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공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의 차이라는 거죠. 전체 공통의 차이, 사이의 차이. 그래서 차이이기 때문에 첫 글자 D를 쓴 겁니다. 괜찮아요? 옛날에는 거리라는 걸로 쓰기도 했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자, D예요. 잘 봐요. 자, D를 더하고 여기도 D를 더하고 여기도 D를 더하겠죠. 이렇게. 자, 뭘 할 거냐면 보세요. 규칙을 찾을 거예요. 그럼 여기는 A 더하기 D가 됐죠.
D를 하나 더한 거니까.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는 뭐냐면 A 더하기 2D가 됐어요. 괜찮을까요? 자, 한 번 더 할까요? A 더하기 3D가 됐죠. 이유가 뭐죠? 잘 보세요.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이 올 때까지 D를 몇 번 더하게 되냐면 3번 더하겠죠. 괜찮을까요? 이런 규칙을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하다 보면 되게 많이 늘어요. 웃긴 얘기를 하면 선생님한테 이걸 되게 잘하거든요. 제가 다른 건 잘 못하는데 이거 되게 잘해요. 자, 요새 사고력사에서 이런 거 배웠는데 내가 그걸 하고 있길래 물어봤어요. 되게 어려운 거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직 안 되고 초등학생이니까 문제는 안 되고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막 나눠줬잖아요. 한참 고민하더니 그 다음 숫자를 찾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 우리는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안 배우더라고요. 되게 특이한 방법으로 그걸 찾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 그러니까 이건 재밌대요. 그래서 맨날 그거 내달라고 해요. 다음수자 맞추는 거. 뭐 이제 그런, 야, 이건 내가 보기엔 개체가 좀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연습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 n번째 왔잖아요. 고민을 해보자고요. 규칙 찾는 거예요. 1일 때 D가 없어요. 그렇죠? 2일 때 D가 하나예요. 한 번만 넘어갔으니까. 3일 때 D가 2개고 4일 때 D가 3개예요. 그럼 얘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정의하게 되죠. n이니까 n-1번을 더한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이게 일반항이에요. 괜찮아요? 자, 저기 가볼게요. 아까 했었던 거 우리.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A가 1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얘가 1이에요. 얘가 처음에 1이고 얘가 1에다가 2를 더한 거고 얘가 1에다가 2를 2개 더한 거고 얘가 1에다가 2를 3개 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럼 여기서 n번째 항을 물어볼게요. 여기서 n번째 항이라는 건 1에다가 n-1에 2개를 더하겠죠. 맞아요? 2를 n-1번 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반항이 이렇게 계산하면 2n-1이 됩니다. 자,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1을 넣어봐요. 1 넣으면 1 나와요? 나오죠. 2 넣어봐요. 3 나오죠? 3 넣어봐요. 나왔잖아요.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럼 아까 선생님 질문이 뭐였어요? 자, 100번짝이 뭐야라고 여기다 100을 넣으세요. 그러니까 200에서 1을 빼서 뭐예요? 네, 199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은 저거 일반항을 알고 있으니까 넘버링 숫자를 대입해서 바로 답을 구한 거죠. 자, 아까 뭐였죠? n번째 항이 자 2n-1인데 내가 아까 뭘 물어봤냐면 175를 물어봤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얘를 넘기고 2로 놔두면 네, n이 88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88번째 숫자는 175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저걸 사용하는 문제로. 괜찮을까요? 그래서 얘가 뭐다? 얘가 일반항이다. 그래서 등차 수열은 첫 항이 A고 공차가 D일 때 일반항 AN이 어디? A 더하기 N-1의 D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뭐라고요? 이 공식을 외우는 거 아니라고. 처음에는 외우게 되겠죠. 공식을 사용해서 풀고 공식을 사용해서 풀고 할 거니까. 하지만 이 과정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그런 알고리즘을. 저것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많아요. 우리가 만들수록 점점 많아져요. 수열은. 그럼 거기서 어떤 걸 내가 만들 때마다 거기서 일반항만 내가 끄집어내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식수만 딱 보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일반항이 생겨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수열이 편해져요. 안 그러면 수열이 되게 어려워요. 누가 일반항을 찾아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문제 자체가 일반항을 찾아서 내가 뭔가 해결하는 문제가 나오고 반은 일반항을 줘요. 일반항을 주는 건 얘의 목표가 일반항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일반항을 가지고 다른 걸 뭔가를 구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겁니다. 요게 등차 수열이에요. 다 해요. 설명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성질을 보자고요. 보세요. 거기 등차 수열의 뜻 해가지고 여기 썼는데 보통은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쓰는데 일반항이라고. 근데 여기 성질을 이렇게 씁니다. 잘 봐요.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이게 다음항이죠. n번째 다음항은 어떤 AN에다가 어떤 일정한 숫자를 더하는 거야 라고 쓸 수 있죠. 자, 보세요. 다음항으로 넘어갈 때 그 전의 항에다 D를 더해서 넘어갔어요. 여기다가 1을 넣어봐요.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D를 넣은 거.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 D를 넣은 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뭐다? 등차 수열의 표현 방법이에요. 표현 방법. 아시겠죠? 여기는 일정한 수가. 그래서 여기를 다시 쓰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 얘를 빼봐. 그러면 일정한 숫자가 나와. 얘 일정한 숫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공차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셔탕, 공차, 이게 등차 수열. 이렇게. 괜찮을까요? 명칭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더 있어요, 성질이. 잘 보세요.
여기까지는 괜찮을까요? 네, 여기서 여기 뺐더니 저기서는 2가 되는 거고. 자, 그럼 봐봐요. 우린 이렇게도 쓰긴 합니다. 그럼 만약에 넘버링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장에서 다음 항에서 다음 항을 뺐어. 걔가 다음 항에서 그 다음 항을 뺀 거랑 같아요. 이렇게. 보세요. 3에서 5를 뺀 거랑 3에서 1을 뺀 거랑 7에서 5 뺀 거랑 5에서 4 뺀 거랑 같잖아요.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죠. 여기 뭘 안 썼어요? 여기가 D라는 걸 안 쓴 거예요. 괜찮죠? 그런 다음에 이 항을 정리를 해볼게요. 얘가 1이 넘어가고 얘가 1이 넘어가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쓸게요. A의 n 플러스 2 더하기 A의 n은 2배의 A의 n 플러스 1입니다. 이런 성질도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운데 항의 2배는 그 양끝 항의 합과 같다. 보세요. 1하고 5하고 더하면 6, 3의 2배. 얘랑 얘랑 더하면 15의 2배. 얘랑 얘랑 더하면 14, 7의 2배.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실까요? 네. 여기서는 완전 식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등차 수열의 성질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항을 처음에 주지 않고 이렇게 줘요. 이거 아니면 이렇게 줍니다. 그럼 등차구나 라고 알아듣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자, 여기를요 우리가 여기 일반항 AN을 자, n에 대한 식으로 한번 나타내보려고 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n을 결정해서 D의 n이라고 해요. n에 대한 1차식으로 쓰는 거예요. 여기가 n이니까 n에 대해서 내림을 하는 거예요. 자, D랑 n이 곱해지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A 빼기 D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AN을 이렇게, 어떤 n에 대한 1차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AN이 어떤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걔는 등차 수열이구나. 여기 AN이 EN-1, AN이 EN-n에 대한 1차식.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 봐봐요. n 앞에 있는 이 숫자가 뭐가 되는 거죠? 네, 걔가 분차가 됩니다. 여기 보세요. n 앞에 2가 있죠? 분차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괜찮을까요? 저것도 성질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함수를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선생님이 여기서 되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책을 잠깐 볼게요. 등차수열 일반항 써있죠? 이번에 방금 했던 거. 그 다음에 3번에 등차 중항이라는 단어가 써있어요. 그게 이 뜻이에요. 봐요. A, B, C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룰 때 선생님이 좀 더 어렵게 적어놨습니다. 여기 잠깐 볼까요? 뭐라고요? 가운데 항의 2배는 전항과 다음항의 합과 같다.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이게 같은 뜻이 뭐라고? 만약에 A하고 B하고 C가 이 순서대로 등차면 네, 가운데 항의 2배가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를 볼다. 또는 가운데 항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합에 2로 나눈 것과 같다. 중항이라는 게 가운데 항이라는 뜻입니다. 등차에서 가운데 항의 성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이 성질 말고도 되게 많아요. 자, 1, 3, 5 이건 지울 겁니다. 7, 9, 11, 13, 15 여기까지 적을게요. 점점.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보세요. 7이 요거 둘이 더한 거에 2배죠. 7의 2배가 맞아요? 그런데 웃긴 건 이렇게 더해도 7의 2배예요. 맞죠? 그리고 웃긴 건 이렇게 더해도 7의 2배입니다. 보이세요? 왜 그런 거야? 봐봐. 여기서 얘는 2를 뺀 거고 얘는 2를 더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더하면 7이 2개.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면 몇 개를 뺀 거야? 4를 뺀 거고 여기서 이렇게 가면 4를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똑같은 게 더하기 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거에 2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억을 해주세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써먹어요. 3학년들한테는 선생님이 3학년 때도 이 수열을 다시 공부할 때 이런 규칙성 같은 걸 다 다시 설명하거든요.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런 걸 알면 문제 풀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내가 공식을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적인 이해가 되면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도 되게 많은 것들이 좀 해결이 돼요. 생각보다. 그래서 공식으로 풀면 되게 어려운데 선생님이 지금 푼 것처럼 이해하고 풀면 그냥 그만 끝나는 문제도 되게 많아요. 그런 형태만 딱 정말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보세요. 136페이지 볼게요. 오늘 다 안 와? 다들 왜 이래? 또 자고 있어?
자, 보시죠. 그럼 첫 번째 1번 보이세요? 이거 쉬워요. 그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번에 2하고 5하고 그 다음에 A 있고 B 있고 14 있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런 거죠. 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모르겠어. 일단 그래서 해봤어요. 3을 더했습니다. 그죠? 3을 더했어요. 여기가 8인가요? 3을 더했어요. 여기가 11이죠. 맞죠? 그러니까 3을 더했더니 맞죠?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연습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는 선생님 안 할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거기에 선생님이 안 풀면 본인들이 푸세요. 자, 이런 걸 볼까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4번에 이렇게 있어요. 1, 4, 이건 4번이야. 분을 적분 아니야. 7, 10 이렇게 써있어요. 점점점점.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A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 보세요. 얼마 더했어요? 3 더했죠. 얼마 더했어요? 3 더했죠? 얼마 더했어요? 3 더했죠.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첫 번째 항이 1이고 등차가 얼마라고요? 3이에요. 일반항 A에는 거기는 공식 쓰셔도 돼요. 1 더하기 3의 n-1입니다. 그래서 얘가 3n-2라고 쓰시고 딱 봤을 때 이상한 것 같아요. 뭐 보세요. 1 넣어도 되나? 2 넣으면 되나? 3 넣으면 되나?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나중에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줍니다. 보세요. 이거 앉으시오. 설명 다 했는데. 자, 빨리 앉아. 자, 보세요. 선생님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어요.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일반항 AN을 구할 때 앞대가리가 뭐라고 했냐면 공차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나중에 이렇게 풉니다. 처음에는 그냥 선생님 하는 것처럼 하세요. 근데 나중에는 지금 2학년 3학년도 이렇게 풀어요. 아, 일반항 AN. 공차가 3이네. 앞에다가 3을 쓰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뭘 하면 1이 될까? 1을 넣어봐요. 3이죠. 1을 빼요. 여기 1이 되잖아요. 이렇게 갑니다. 이해하셨나요, 선생님 얘기? 다시. 공차가 3이네. 여기 3에는 써요.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았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1이 나오게 하세요. 여기 마이너스 있습니다. 답은 똑같아요. 나는 이렇게 풉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지? 아, 쉽구나.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망해요. 내가 얘기했어요. 분명히. 일반항 구하는 연습. 그리고 일반항 구하는 연습. 지금 우리는 딸랑 하나 하고 있는 거야. 등차. 근데 이거 가지고서도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괜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5번을 볼까요? 5번에 이렇게 써있어요. 자, 첫 번째 항이 뭐라고요? 3이래요. 근데 여섯 번째 항이 23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죠. 아, 일반항 AN이 3에다가 내가 n-1에 d를 한 거네. d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다가 6을 넣었어요. 여기 6이 있으니까. 6이 있어서. 그러면 3 더하기 5d가 된 상황이죠. 걔가 23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d가 4겠죠.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일반항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4n-1 이렇게.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디테일하게 선생님 설명하겠지만, d를 몇 개 더 있을까요? 네, 5개의 d를 더 있겠구나. 왜냐면 차이가 5개니까. 근데 20이네, 바로 d가 나오긴 한다는 얘기죠. 네,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규칙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내가 캐치를 했으면, 이게 바로 나오긴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나열하셔서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는 다음 거. 자,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137페이지. 하고서 다시 앞으로 갈 겁니다. 이따가 이것도 선생님이 규칙성 있는 문제 좀 줄게요. 간단한 거. 자, 여기 지우겠습니다. 요건 냅둘게요. 요건 냅두고. 자, 1-1 볼까요? 1-1. 풀고 다시 앞으로 갈 거예요. 자, 수열 A, 등차 수열이라고 써있어요. AN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7번째 항이 13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13번째 항이 뭐예요? 25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항 AN을 이렇게 자꾸 시작하자는 거죠. A 플러스 n-1의 D야. 일반항 저기 나와 있죠. 이거 보고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뭘 할 거냐면, 자, 주어진 거. 7을 넣으세요. 7. 그럼 A 플러스 6D죠. 얘가 얼마냐고? 13이에요. 이렇게. 여기다가 13을 넣을게요. A 플러스 12D죠. 여기 25래.
뺄까요? 위에서 아래를 쫙 빼요. 빼면 마이너스 6d가 마이너스 12가 되면서 d가 2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자, d가 2예요. 아무 데나 하나 넣을까요? 여기다가 넣으면 여기가 12가 되니까 a가 1이 돼요. 그래서 일반항 an이 뭐가 되냐면 공차가 2고 첫항이 2니까 1 더하기 2의 n-1이 저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녀석인 2n-1이 된다. 네, 연립방 정식으로도 풀 수 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규칙이 보여요. 하다 보면 규칙이 보여요. 그 다음에 2-1 볼까요? 2-1 보시죠. 등차수열 A에 대해서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 어려워졌어. 자, 5번째 항이 세 번째 항의 4배래요. 4배가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랑 네 번째 항이 4랍니다. 그럴 때 7번째 항이 뭘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보시죠? 천천히. 자, 일단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이걸 쓸 수밖에 없어요. 일반항에 대한 성질을. 그죠? 그래서 해볼게요. 자, 5번째 항은 뭐냐면, 쓸게요. 내가 a 더하기, 자, 일단 a에서 시작할까요? a 플러스 n-1의 d. 이렇게. 5번째 항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여기에 4d가 되죠. 괜찮아요? 네, 세 번째 항은 뭐냐면, a 플러스 2d가 되죠.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5번째 항인 a 플러스 4d는 4배인 4배의 a 플러스 2d가 됩니다. 천천히 a 플러스 4d가 4a 플러스 8d가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좀 계산이 더러워요. 얘가 여기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3a가 넘어오면 4d가 됩니다. 이거 일단 킵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풀까요? 자, 두 번째 항이면 a 플러스 d고요. 자, 네 번째 항이면 a 플러스 3d입니다. 얘가 4랍니다. 여기가 2a 플러스 4d가 됐고 걔가 4예요. 잘 됐네. 4d에다가 마이너스 3a 넣으세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a가 4가 됩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고요. 그럼 d가 3이 될 겁니다.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12가 될 겁니다. 일반항 a에는 3, 일단 처음에 쓸게요. 저대로 마이너스 4하고 3의 n-1 해서 3n-7이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7번째 항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3 곱하기 7 빼기 7 해서 14 이렇게 결정이 될 겁니다. 좀 어려워졌죠. 근데 이건 뭐 어렵다기보다는 식이 복잡한 거지. 일반항을 알고 있다라면 전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태의 문제가 됩니다. 되셨나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3-1 볼게요. 자, 3-1 보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첫째 항이, 첫 번째 항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72. 그 다음에 공차가 4입니다. 이렇게 늦게 오시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를 텐데. 응? 자, 3-1 볼게요. 첫 항이 마이너스 72, 공차가 4인 등차수열에서 더 어려워졌어요. 처음으로 뭐라고요? 양수가 되는 항은 제 몇 번째 항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보세요. 일반항 A를 구해볼게요. 계속 써있죠. 첫 번째가 마이너스 72, 그 다음에 공차가 4에 n-1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되죠. 4n-76이죠. 그런 다음에 뭘 물어보면 되냐면, 야, 얘가 양수가 된대. 이렇게 써보시면 괜찮죠? 처음으로 양수가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자, 4n이고 76입니다. 그래서 n이 나누면 19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19번째 항은, 잘 봐. 19번째 항은 그럼 뭐예요? 여기 19번째 항은 0이에요. 보이세요? 그러면 0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몇 번째 항부터? 네. 20번째 항부터. 양수입니다.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은 제 몇 항이냐? 20번째 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1 볼까요? 어려워요. 처음에. 저거 등차 수열을 잘 알아도, 알더라도 어렵습니다. 자, 4-1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5하고요. 그래서 이따가 선생님이 이제 기본 문제 준다고 한 거예요. 54에 15개 숫자를 넣었어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A1, A2, A3 이렇게 해서 중간에다가 15개를 넣어요. 그 다음에 50. 그래서 새로운 수열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어려워지죠? 어려워집니다. 집중해주세요. 근데 여기 안 주는 이유는 계속 저걸 보고 있으란 얘기예요. 자, 다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떤 수열인데 5하고 54에 이 수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가 되냐면 등차 수열이 됐습니다. 네, 처음엔 좀 어렵습니다. 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도록 할 때 A의 10은 뭐냐라고 물었어요. 자, 그럼 질문. 여긴 항이 몇 개 있어요? 17개 있죠. 왜냐면 가운데 15개 있고 한 끝에 토가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봐. 새로 수열을 선생님이 만들 거예요. 아, 얘가 그럼 B1이야? 이렇게. B2, 이렇게 BN이라는 수열을 만들 거예요. 넘버링을 새로 하는 거, 새로 합시다. 이렇게. 그럼 얘도 가겠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B의 16이 되고요. 얘가 B의 17이 되죠. 17개 있다고 했으니까 맞죠? 근데 이 순서대로 뭐라고 해? 등차래요. 근데 봐. 첫 번째 항이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항이 5예요. 그럼 일반항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일반항 B에는 첫 번째 항이 5야. 공차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N-1의 공차 B라고 결정합시다. 그런데 우린 여기에 어떤 정보가 있냐면 17번째 항이 50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17을 넣어요. 이렇게. 얘가 5 더하기 16에 B를 했더니 얘가 50이네. 이런 얘기가 된 거죠. 에이? 내가 개수를 잘못 넣었어? 맞는데? 12개에서 40이야? 뭐 이렇게 또 딱 안 떨어지게? 그래, 딱 답을 보아니까 딱 떨어지네. 왜 이렇게 줄까? 자, 그러면 16의 D가 넘어가면, 네, 45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D가, 참 마음에 안 드네요. D가 16분의 45. 근데 얘가 구하라는 게 뭐였죠? 자, 질문이 뭐예요? 10번째 항이에요. 그럼 잘 봐. 여기 어딘가에 여기 10번째 항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걔가 내려오면 여기 B에 뭐가 되는 거죠? 11번째 항이에요. 넘버링 하나 넘어왔으니까. 그러면 10번째 항은 B의 11입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다 넣을게요. 5 더하기 10 넣었으니까 10 곱하기 D입니다. 16분의 40.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분해요. 진짜 너무 더럽게 줬는데 8이고요. 그래서 얘가 5 더하기 8분의 225가 됩니다. 8이니까 8분의 40이니까 265가 됩니다. 뭐 이렇게 더럽게 줘? 응? 답이 없는데? 있구나. 1번. 이런 얘기예요. 깔끔하게 줘도 지금 어려운데.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유가 풀면서 계속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자, 5-1 볼까요? 이거 할 겁니다. 이거 등차 주간. 뭐라 그랬죠? 가운데 항의 성질. 자, 보세요. 5-1.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렵게 주네요. 자,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콤마, x제곱 플러스 1, 콤마,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요 상태로 뭐라고요? 등차를 이룰 때.
이 순서대로 등차를 이룰 때 뭐라고요? 상수 x값을 구하시오. 물론 얘에서 얘를 빼고 얘에서 얘를 빼도 같다라고 풀어도 상관없는데 같은 얘기예요. 그랬잖아요. 얘에서 얘를 빼고 봐봐. B에서 A를 빼고 C에서 B를 빼는 게 같아. B가 이리로 넘어오면 2B가 되고 얘가 넘어가면 AC가 되니까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네, 가운데 항의 두 배는 가운데 항의 두 배는 x제곱 플러스 1은 앞에 거 마이너스 5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 더한 것 같다. 이런 얘기는 거죠. 이것만 푸시면 돼요. 기억만 하셔도 돼요. 근데 선생님이 있죠? 기억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왜 저렇게 되는지를 기억하는 게 더 좋다. 자, 2의 x제곱에 플러스 2입니다. 자,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4x 하고 없어졌죠. 넘기면 2의 x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2는 0이기 때문에 2로 묶으면 완전 제곱식입니다.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것만 알면 할만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좀 할만해요? 처음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기본 문제 준다고요. 자, 5-1구는 6-1구죠. 얘도 등차 중앙, 성질. 볼게요. 자, 뭐라고 써있냐면, 나머지 정리 기억나죠? 좋아요. 나머지 정리. 우리가 A의 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B가 있습니다. 얘를, 하나는 X-1로 나눌 거고, 하나는 X-2로 나눌 거고, X-3으로 나눴습니다. C가 이렇게 나눌게요. 얘를 곱해서, 얘를 곱해서, 얘를 곱해서, 이렇게. Q1X고, 나머지를 R1이라고 합시다. 여기는 Q2X고, 나머지를 R2라고 할게요. 여기를 Q3X고, 나머지를 R3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PQR이라고 써있네. 바꿉시다. 나머지를 P하고 Q하고 R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근데 이 순서대로 P랑 Q랑 R이랑 이 순서대로 등차해요. 그럼 뭐라고요? 네, 가운데 항의 두 배가 P 플러스 R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왜요? 그럴 때 A 값이 뭐야? B는 못 구합니다. 이따가 보여줄게요. 자, 그럼 얘를 만약에 우리가 fx다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죠. 보세요. P는 뭐예요? P는 나머지 정리에서 f1이죠. 여기로 나눈 거니까. 그럼 얘가 뭐 돼요? A 더하기 1 더하기 B가 될 것 같아요. Q는 뭐예요? F2죠.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얘가 4A 더하기 2 더하기 B가 될 거고요. R은 뭐예요? F3입니다. 여기가 9A 더하기 3 더하기 B가 되죠.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대요. 그럼 여기 뭐라고? 여기다 넣으면 돼요. 가운데 항의 성질 2배에 4A 플러스 2 더하기 B는 A 더하기 1 더하기 B에다가 9A 더하기 3 더하기 B를 한 것과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8A 플러스 4에다가 2B가 되고 얘랑 더하면 10A 플러스 4에다가 2B가 됩니다. 계산을 잘한 게 맞다면 다 지워지고 A는 0이 됩니다. 1차식이라고 그러는 거죠. 1차식. 근데 거기 이제 다항식이라고 했지 2차 방정식이라고 2차 항이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얘가 여기랑 상관없다. 이런 얘기. 자, B는 못 갑니다. 어차피 B에다 뭘 넣어도 여기랑 여기는 항상 같거든요. 넘어갈까요? 자, 여기까지만 7번까지만 하고 이따 풀 시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등차수열을 합을 해야 돼서 7번까지 풀고 풀 시간 좀 드릴게요. 7-1이죠. 자, 뭐라고 써있냐면 3차 방정식. 능각의 세관계 기억납니까? 3차 방정식 능각의 세관계 기억하고 있어요? 좋아요. 기억하고 있는 거지? 자,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0는 0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네가 서로 다른 세실근이 존재한대요. 근데 그 세실근이 등차수열을 이룬답니다. 그러니까 세실근 이렇게 세실근이 등차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요 개념을 하나 하고 갑시다. 잘 보세요. 어떻게 빨간색이 어디 있어?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 지우고 추가로 뭘 하나 더 적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아까 하려다가 너무 많아서, 자, 만약에 얘들아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라고 합시다. 아마 앞에 없을 거예요. 이게 앞에다가 적어놓으셔도 되고 여기다 적어놓으셔도 됩니다. 없네. 없습니다. 원래는 이제 뭐 기본 개념서 같은 책에는 다 있는데 여기는 없네요. 그러면 그 세수를 이렇게 놓습니다. A-D, A 플러스 D라고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산하기가 편해요. 보통은 이렇게 놓잖아요. 야, 그러면 이렇게 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놔야 되지 않아?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보통은 이렇게 놔요. 근데 얘보다는 얘가 좀 더 효율적이에요. 왜냐면 3개를 더하면 D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놨을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렇게 풀어놓고 답은 이렇게 써요.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이렇게 3개를 해놓고 첫 번째 항이 A지? 하고 이 답을 이렇게 써요. 네. 안 그럴 것 같죠, 본인은? 보자고요, 나중에. 네, 이걸 매번 얘기하는데, 매번 그래요. 그리고 되게 아무렇지 않아 해요. 저 뭐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근데 여기 세 근을 기울 거예요. A-D, A 플러스 D로 적겠습니다. 그럼 얘는 성공을 한 거죠, 세 근이. 자, 근각에서 해온 게 뭐였죠? 3차에서. 만약에 세 근의 합을 구합시다. 합. 뭐예요? A-D에다가 A 플러스 D를 할 거예요. 그럼 뭐예요? 딴, 이 6이죠. 3차 방정식의 근각에서 간 게 모르시는 거 아니죠? 처음에 마이너스 붙이고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D가 사라지면서 3A가 6이 되면서 A가 2가 된다는 거죠. 오, 좋아요. 그 다음에 2개곱 여기 구합시다.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2개곱을 몰라요. 그렇죠? 2개곱이 뭐냐면 이거죠. A-D에다가 A를 곱해. 그 다음에 A에다가 A 플러스 D를 곱할 거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D에다가 A 마이너스 D를 곱할 거야. 그게 얼마야? 이게 K야. 이거 모르게 냅두세요. 일단. 그 다음에 세개곱. 그냥 세근의 곱. 그건 뭐죠? 자, 여기다가 2를 넣을게요. 2를 넣으면, 2 마이너스 D. 그 다음에 2 플러스 D가 되죠. 그럼 얘가 웃기게 2배에 4 빼기 B제곱이 돼요. 얘를 합차. 근데 걔가 얼마냐면, 얘가 마이너스 10이죠. 맞나요? 그럼 4 빼기 D제곱이 마이너스 5가 돼서 D제곱이 9가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오케이? 그럼 두 개로 가셔야 돼요. 1번. 첫 항이 2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야. 여기 뿔마 3 나오니까. 그럼 이렇게 쓰면 되죠. 맨 처음 2에다가 빼기 3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가시고요. 두 번째, 첫 항이 2고, 공차가 3이에요. 그럼 30 더하니까 2랑 5랑 8로 가면 되겠죠. 괜찮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구해놓고 답을 이렇게 구해놓고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썼잖아. 방금 내가 아니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틀렸어요. 이거 아닙니다. 답. 어떻게 가라고요? 가운데가 2예요. 공차가 마이너스 3이야. 여기가 5였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가운데가 2야. 공차가 3이야. 그럼 여기가 5고 여기 마이너스 1. 답은 똑같아. 답은 똑같아요. 세수는. 똑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답이에요. 내가 얘기했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답 쓰지 말라고.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합은 아직 안 했거든요. 선생님 잠깐만 내려갔다 올 테니까 풀고 계세요. 프린트 좀 하고 올게요. 늦게 오신 분들은 조금 이따 기다려야 돼요. 다시 설명해 줄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열은 규칙을 찾는 거예요. 규칙을 찾아서 일반화를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이것만 잘해도 이 이후로 수열 공부하는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자, 수열의 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수열이 이거였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가다가 내가 n번째 항이 뭘까를 찾는 게 목표였다고 했습니다. 규칙을 찾아서 그걸 일반화하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규칙의 일반화.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근데 수열의 합은 뭐냐면 이거예요. 얘를 어떤 SN이라고 해서 합이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저 있는 수열을 계속 더해. 어디까지 더할 거냐면 여기 번호 다른 데까지 n번째 항까지 더할 거예요. 그럼 얘도 새로운 수열이 되는데 새로운 수열이 되면서 쟤를 어떤 수열의 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여기 1이라고 쓰면 얘는 첫 번째까지만 더할 거고 S2라고 하면 여기는 첫 번째에다가 두 번째 더할 거고 S3라고 하면 여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더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그래서 이렇게 전개되는 것도 어떠한 하나의 수열이다라는 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번호가 달리고 규칙이 생길 테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운 게 등차밖에 없어요. 아니, 등비도 아직 안 했고 등차밖에 하나밖에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1부터 10까지 더하면 얼마예요? 55예요. 1부터 100까지 더하면요? 5050입니다. 이거를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이 뭐죠? 혹시 알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외우고 있나요? 그 옛날에 가우스가 어렸을 때 했다라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얘기죠? 그걸 여기에 써먹습니다. 질문에. 자, 우리가 지금 하는 수열은 등차 수열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a 더하기 n-1이라는 일반항을 찾아놓은 등차 수열에서 이 등차 수열의 합을 할 겁니다. Sn. 그런데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똑같은 거예요. 1번 패턴은 뭐냐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항이랑 1번부터 하죠. 2번부터 합시다. 거기에는 2번, 두 번째. 첫 번째 항이랑 분차를 할 때, 이거 무슨 얘기냐면 A와 분차를 할 때, 이 패턴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 밑에가 2분의, 여기 번호 넘버링 A가 달리고, 그 다음에 첫 항을 2배 합니다. 그런 다음에 n-1에 D를 하고 씁니다. 외우긴 좀 쉬워요. 여기 이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자, 그리고 첫 항이랑 끝 항을 할 때 이렇게 결정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끝 항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항. 끝 항, 마지막 항. 요걸 생각보다 나중에 우리가 많이 써먹거든요. 그때는 SN이 책에 나와 있듯이 이겁니다. 2분의 둘이 같은 얘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n개야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좀 전에 우리가 일반항을 구했죠. SN. 그래서 여기 SN 한번 적어볼게요. SN. 첫 번째 항이 이거고, 두 번째 항이 이거죠. 이렇게. 세 번째 항이 이거예요. 그래서 더합니다. 점점.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맨 마지막 항인 A 플러스 n-1의 t까지를 우리가 n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맞나요?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그런데 얘를 거꾸로 더해볼게요. 얘부터. 그러니까 맨 처음에 A 플러스 n-1t라고 합니다. 그럼 그 전의 항은 뭐였을 거냐면 A 플러스 n-2의 t였겠죠. 왜냐하면 여긴 d씩 더하고 반대로 가면 d씩 뺄 거니까. 이렇게 가요. 그죠? 점점점. 그래서 맨 마지막이 A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더해볼게요. 이해하세요? 이렇게 맞춰.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두 개가 나오네요. 이렇게. 됐나요? 자, 보세요. 얘랑 더하면 이게 나옵니다. 2a에 n-1의 d가 나옵니다. 근데 웃기게 얘랑 더해도 얘가 나와요. 제가 나올 거고, 보세요. 얘랑 더해도 얘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게 몇 개 나와요? 이게 n개 나옵니다.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이렇게. 얘가 똑같은 게.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가우스가 어렸을 때 이렇게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더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게 두 개인데 11이고 11이고 11이죠. 그래서
11이 몇 개 나왔죠? 10개 나왔죠. 이걸 2로 나누면 55가 나오겠죠. 이 패턴으로 가겠다니. 왜요? 똑같은 걸 더하고 똑같은 걸 뺄 거니까.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같고 더하면 같고 더하면 같습니다. 이게 n개다. 그래서 이걸 2로 나누는 게 이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밑에 거 해볼까요? SN이 이거예요. 첫 번째 항이 A였어요. 그 다음 항이 이건 똑같아요. 그 다음 항도 이거였는데 거꾸로 가면요. 맨 마지막 항이 이거였잖아요. 그럼 그 전에 항이 이거겠죠. 뒤를 더해서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또 거꾸로 씁니다. 여기다 L이라고 쓰고 L-D라 쓰고 L-ED라고 쓰면 돼요. 여기가 A죠? 여기가 A 플러스 D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위아래로 더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SA. 보세요. 얘랑 얘랑 더하면 A 플러스 A 되죠. 얘랑 얘랑 더해도 이거. 얘랑 얘랑 더해도 이거.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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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이거 몇 개? 4개다. 역시 2로 나누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생각보다 요거는 공식으로 많이 쓰고 요건 나중에 문제 풀 때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많이 알아놓으셔도 됩니다. 될까요? 요게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근데 거기 써 있어요. 그 밑에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라는 얘기가 좀. 근데 여기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랑 같이 이걸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이제 이런 성질을 설명했는데 나중에 가면 어떤 문제들을 많이 푸냐면 예를 들어서 규칙을 하나 보여줄게요. 선생님 S5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거죠.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일단 간단하게 예제를 선생님이 보여주기로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2분의 이런 5개야. 그 다음에 맨 앞에 거에다가 맨 뒤에 거 더할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괜찮으세요? 방금 한 거잖아요. 얘랑 얘랑 더한 거랑 5개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근데 자, 아까 등차 중앙 선생님 기억하십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뭐예요? 이거 2배죠. 이거 이렇게 2개 더해도 이거 2배입니다. 기억이 나세요? 자, 다시. 여기 A3야. 그럼 얘가 A3에서 D를 뺀 거고, 얘가 A3에다 D를 더한 거야. 자, 얘는 뭐였어요? A3에서 ED를 뺀 거고, 얘는 A3에서 ED를 더한 거고.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아, 그러면 여기 2분의 5에 A2 더하기 A4라고 써도 되잖아.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옆에, 옆강이죠.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같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같죠. 그 다음 심지어 이렇게 더한 애들이 요거에 2배랑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있어요. 2분의 5의 2배의 A3. 그래서 얘가 5의 A3랑 같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것도 되게 많이 나와요. 이해가 되실까요? 저런 규칙들이 있다는 거. 이게 수열의 합입니다. 넘어가서 좀 풀어볼까요? 여기도 성질이 좀 있는데, 자, 여기는 지울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책에 없는데 요것만 하나 더 보고 갑시다. 보세요. 진짜 어려워지는 건 이런 거예요. 분명히 뒤에 가서 문제가 나올 거거든. 책에는 없는데, 개념은. 봐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SN이 요거잖아요. 그럼 얘를 정리해요. 아까 우리가 일반항 AN이 N에 대한 1차식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공차가 A랑 같다고 했습니다. 공차가 A랑 같다. 기억하십니까? SN을 요걸 정리를 해봤어요. SN은 보세요. 여기를 정리하면 2분의 D에 N의 제곱이 나오고 우리가 정리하고 여기 바꿔요.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2a-d에 n이 나옵니다. 뒤에 상수가 없어요. n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SN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 SN은 이렇게 a의 n제곱 플러스 bn으로 정의합니다. 상수항이 없습니다. 이거 a랑 이 a랑 다른 거야. 그래서 여긴 a가 이겁니다. 그래서 공차가 2a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n에 대한 식이 2차식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 n이면 점점점점 하지만 사실 여기 그리고 이렇게 1, 2, 3, 4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몇 병실이야? 이것들이 문자를 안 보고 있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잠깐만요. 잠깐만 갔다 올게요. 저것들이. 자, 보는 거랑 같이 S에는 N에 대한 2차식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앞에 있는 게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나중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C를 붙는 애들이 나와요. 이거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만약에 문제 나오면 얘기해주고, 지금 우리한테 되게 엄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는 좀 필요한 형태의 문제가 되어요. 그래서, 보다 등차수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고, 등차수의 합에 대한 식은 N에 대한 2차식인데, 여기 보통 C가 없습니다. 근데 C가 있는 문제는 따로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이따가. 좀 어려워요, 여기가. 그래서, 이거 일단 하고 올까요? 문제를 좀 풀어보고 올까요? 자, 어디로 가냐면 136페이지로 갑시다. 자, 거기 8번을 보시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5까지 더합니다. 돼요?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찾았어요? 자, 일단 일반항을 찾으셨나요? 14579로 가죠. 그러면 일반항 AN. 아까도 우리가 했지만 2n-1. 그래서 첫항이 1이고 공차가 2n. 공식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럼 얘가 몇 번째 항입니까? 13번째 항입니다. 맞죠? 13번째 항. 여기에 13, 25라고 쓰시면 n이 13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냐면 S13을 구하는 겁니다. 공식 두 개다 한번 써볼게요. 2분의 자, 여기가 13개. 그 다음에 첫 항이 2배니까 2 플러스 13 빼기 1하고 곱하기 2 형태가 되죠. 여기에 2분의 13 곱하기. 네, 여기 2를 뺄까요? 아니면 상관없어요. 여기가 10이니까. 보세요. 여기가 10이어서 24니까 26. 이렇게 되죠. 여기 13의 제곱이 됩니다. 160. 아니면 밑에 걸로 풀면 이게 더 쉽죠. 보세요. 2분의 13개라며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더해. 첫 항이랑 마지막 항. 이렇게 보여도 똑같이 나옵니다. 괜찮으세요? 이렇게 풀다라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가야겠네요. 자, 앞에 가서 뭘 하고 올 거냐면, 보세요. 135페이지 이거부터 하고 오겠습니다.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자, 봐봐. 우리가 물론 문제를 많이 풀진 않았지만 보통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일반항을 알면 이걸 가지고서 합을 구하는 연습을 일단 등차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뭘 할 거냐면 이제 반대로 가는 걸 해보려고 해요. 합을 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한단 말이죠.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수열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면 자, 내가 SN을 할 때 AN을 구하는 방법 첫 번째 1번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항은 S1으로 구하는 거예요. 요거 조심하세요. 요거 때문이죠. 첫 번째 이렇게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냥 일반항 AN은 항상 SN에서 SN-을 뺄 거야. 여기 조심하세요. N이 이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요. 이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이건 이해가 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라고 한번 보세요. 자, SN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가요. 그래서 n번째 항이면 A의 n-1까지 이렇게 해요. S의 n-1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해서 A n-1까지 합이죠. 여기가 n-1.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야. 여기 번호 따라가는 거야. n이면 n까지. n-1이면 n-1까지잖아. 합이. 그러니까 두 개 이상 필요한 거야. 여기다 1을 넣을 수는 없잖아. S0라는 건 없는 거니까. 이해했어요? 여기서 얘를 빼자고요. 지금 제가 빼봐. SN에서 SN-를 뺄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이 사라지죠. 뭐가 남아요? 네, AN이 남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거야. 세 번째 항은요, S3에서 S2를 빼면 돼요. 얘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합이고, 첫 번째부터 두 번째 합이니까. 이해되세요? 이렇게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AN이 나왔는데, 여기다가 1을 넣어서 얘가 되면, 전체적으로 다 그냥 AN이 이거야 라고 하지만,
만약에 여기다가 1을 넣었는데 얘랑 다르면 첫 번째 항은 따로 쓴다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이따가 선생님 보여줄게요. 자,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렇게 구할 건데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어디로 다시 넘어가냐면 여기 136페이지로 가봅시다. 10번을 볼게요. 내가 안 푼 거 9번은 본인들이 푸세요. 첫 장이고 공차가 마이너스인 등차도 초상부터 10번까지 다 10번. 10번에 뭐라고 써있어요? 초상부터 n항까지 sn이 이렇게 써있죠. sn이 4n 제곱 빼기 n 형태로 써있죠. 이 형태잖아요. C 없고 n에 대한 2차식 형태. 집중해주세요. 어려워요, 여기가. 여기 어렵다고 분명히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결정됐어요. 근데 뭐 구해달래요? 일반항 AN을 구해달래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자, 첫 번째 A1은 S1입니다. 그래서 그냥 1 넣어요. 4 빼기 1에서 3입니다. 자, 일반항 AN은 어떻게 하라고요? SN에서 SN-1입니다. N이 몇 번부터요? 두 번째부터. 그럼 SN에다가 이걸 적으세요. 그대로 이렇게 4의 n제곱 빼기 n이라고 적으시고 빼기 4의 n자리에다가 n-1을 넣는다는 거죠. 이렇게. 저쪽 방 문자 안 봐. 자, 그래서 여기가 4n제곱 마이너스 n에서 빼기, 자, 여기가 4n제곱 마이너스 8n 플러스 4를 빼고 마이너스 n 플러스 1을 뺄 거예요. 똑같은 것만 집으세요. 똑같은 것만 집어요. 그럼 얘가 뭐가 나오냐면, 자, 여기 8n인데 마이너스에서 8n 나왔죠? 그 다음에 빼기 이거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1을 넣었는데 3이 됐잖아요. 괜찮아요? 그럼 따라서 우리 뭐라고 쓰냐면, 일반항 A에는 그냥 8n-5다.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요거예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잘 봐봐. 나중에 등차 수열을 할 때, 합을 할 때, 우린 지금 처음이니까 저렇게 계속 계산을 할 건데,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공차가 2의 1이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봐봐요. 여기 A가 얼마예요? 4죠. 맞네요. 공차가 8이니까. 이해했죠? 자, 일반항 AN에서는 얘가 공차라고 했잖아요. N 앞에 있는 게. A랑 똑같은 A 아니라고 했다 분명히 다시. 여기에 A가 뭐예요? 4죠. 공차가 얼마나? 8이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8이잖아요. 일반항으로 갔어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 그냥 그렇게 구해요. 4야? 4야? 사탕만 구해요. 3이네? 그럼 8은 놓고 3 놓고 또 마이너스 5 해요. 바로 나와요. 근데 이거 하셔야 돼요, 처음에. 근데 잘 봐. 여기서 선생님이 뭘 하는지 보세요. 너무 좁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문제를 살짝 바꿔서요. SN이요. 4n 제곱 마이너스 n 빼기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뒤에 상수가 생겼죠. 보세요. 여기는 상수가 없고 상수가 생겼어요. 차이를 보자고요. 그럼 보세요. 첫 번째 항은 S1이라서 4 빼기 1 빼기 1이라서 2가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기 이렇게. 자, 잘 봐요. 여기 일반항 A에는 그럼 이렇게 하잖아요. SN에서 SN-을 뺄 거예요. N이 2보다 커 나갑니다. 그럼 잘 보세요. 왜 적을 건데? 그럼 여기가 이거 되죠. 맨 처음 뺄게 4n 제곱 빼기 n에서 빼기 4의 n-1의 제곱 빼기 n-1 빼기 1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여기까지 적었어요, 선생님. 맞아요? 그렇죠? 하란 대로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여기다가 소리 맞았죠? 자, 다시 SN에서 SN-1을 집어넣은 걸 뺐죠. 잘 봐. 여기서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 지워지죠. 맞아요? 근데 여기랑 비교해보면 앞에 식이 똑같잖아. 얘에서 얘 뺀 거잖아요. 내가 지금 얘에서 얘 뺀 거 똑같이 나오려고 답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기 정리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가 8n-5가 나온다. 이거랑 똑같아요. 어차피 여기 상수는 여기 상수랑 상수 뺐기 때문에 여기 빼는 방법이랑 똑같이 뺀단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죠? 여기다가 1 넣었더니 첫 번째 단이 안 나오잖아요. 즉 얘가 영향을 주는 건 첫 번째 항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아까 내가 했죠. 여기 주의하라고. 얘가 있으면. 기억하십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답을 어떻게 쓰냐면 첫 번째 항은 미안하지만 이고 AN이 8n-5야. 언제부터? 두 번째부터. 이렇게 따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항은 따로 있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C가 0이면 상관이 없는데 C가 0이 아니면 첫 번째 항을 따로 해요. 따로 씁니다. 따로 제껴줍니다. 첫 번째부터 등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C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밑에 보면 11번, 12번의 차이가 그거죠. 11번은 C가 없어요. 첫 번째 항은 붙어있을 거고 12번은 3이 있죠, 뒤에.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뒤로 좀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볼까요? 어디로 가냐면 140페이지에 8-1로 가겠습니다. 어려워요. 그죠? 딸랑 오늘 이제 수열을 딱 배웠는데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자, 8-1 볼까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두 번째 항이 8이래요. 그리고 10번째 항이 24입니다. 이렇게 되는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첫 항부터 20항까지 합을 구해달라. 그러니까 S20을 구해달라. 해보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갈게요. 좀 전에 구했어요. 두 번째 항이면 A 더하기 D가 8이에요. 10번째 항이면 A 더하기 9D가 24입니다. 빼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8D가 마이너스 16이라서 D가 2예요. 첫 번째 항이 그럼 얼마죠? 여기다가 넣으시면 A가 6이죠. 끝났잖아요. 20번째 항을 구해서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 공식으로 가겠습니다. S20은 2분의 항이 20개, 첫 항의 2배, 20 빼기 1 하고 공차 2 이렇게 가시면 되죠. 앞에는 10이고요.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19니까 38인가요? 곱하기 여기 나눈 거야. 그죠? 19, 38이니까 여기가 50이죠.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면 20번째 항을 보셔도 돼요. 20번째 항이 뭐야? 이게 6 더하기 19 곱하기 2인가요? 그러면 이게 38이니까 44. 그리고 첫 항이 6이니까 곱한 다음에 이렇게 S20은 2분의 20개래. 첫 항이 6이고 얘가 44야. 이렇게 구하셔도 문제가 되십니다. 편하신 대로. 근데 이제 왜 저렇게 합을 구하는지도 기억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에게는. 그냥 부탁되고 공식으로 푸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공식을 잊어버리면 땡이니까 왜 그 공식이 왜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졌느냐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9-1 자, 첫째 항이 13이고요. n번째 항이 37인 등차 수열에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 175래요. 다시. 첫 번째 항이 13입니다. 그 다음에 n번째 항이 37이래요. 그럼 이건 못 구하죠? 등차 일반하면. 왜냐면 공차는 어떻게 넣어서 구할 수 있는데 n도 모르고 d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런데 첫 항부터 n항까지 하면 SN이 175래요. 그럼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이건 이거죠. 아, 이거는 n에다가 첫 항에다가 마지막 항 더하고 계산했죠. 근데 얘가 얼마라고? 175. 이런. 이해되실까요? 그럼 이게 50이니까 25n이 175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n이 얼마냐? 7인가요? 이렇게. 근데 공차가 얼마냐고 물을 때 다시 가야죠. 일반항 AN. 13 더하기 n-1, 7 빼기 1에 D다. 이게 37이야. 그 얘기죠. 6D가 넘어가서 24니까 공차는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를 다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10-1 볼까요? 되게 할만해? 처음에는 좀 할만했는데 갈수록 안 될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지금 쉬운 단계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되게 어려워. 근데 그 고비만 좀 넘기면 돼요. 일반항 구하는 고비,
계산하는 곱이 이게 규칙이 이렇다는 것만 조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좀 할만해요. 자, 10-1 볼까요? 뭐라고 돼 있냐면 아까랑 비슷해요. 3하고 23 사이에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2를 넣었어요. 5개를 넣고 23 해서 그럼 몇 개야? 여기 항이 7개가 된 거죠. 가운데 5개를 넣었으니까 7개 항을 했는데 이 순서대로 등차래요. 등차 될까요? 그럴 때 웃긴 건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가 얼마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합을 할 수 있죠. 여기 합. 여기 합이 얼마예요? S 7이죠. 보세요. 둘, 셋, 넷, 다섯, 7개.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2분의 7개에 맨 앞에 거 더하기 맨 뒤에 걸로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괜찮으세요? 좋아요. 봐봐. 그럼 얼마예요? 여기가 26이거든요. 13이니까 얼마냐? 91? 이렇게 되죠. 괜찮으세요? 근데 얘가 답이야? 아니잖아. 90에서 못 빼야 돼. 얘랑 얘랑을 빼야죠. 그러니까 얘 답은 여기서는 S7에서 빼기 3이랑 23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S 91 빼기 26이죠. 그래서 답이 70, 65? 근데 선생님이 아까 가르쳐준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잘 봐야 되나?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게 같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럼 끝났잖아. 봐봐. 얘네들 더하면 26이지. 그럼 여기도 26이고 여기도 26이고 그럼 여기 13이겠네. 얘는 두 배가 있네. 13. 요것만 더하시면 답니다. 네. 이렇게 풀어도 돼요. 괜히 가르쳐준 거 아니죠? 해봐. 맞잖아. 요거는 13 곱하기 5. 다 똑같죠. 많이 어려워요? 자, 이제 여기가 어렵거든요. 이거 갖다가 활용해서 푸는 문제인데, 11-2를 볼게요. 자, 11-1을 보면, 등차수열의 초탕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자, 거기, 이게 있습니다. S12요. 이거고, S22, 40이래요. 그럼, S40은 얼마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이게 재밌을까?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아, 이거 얘네한테 아직 너무 어려울 텐데. 자, 보세요. 원래는 공시에다 넣는 게 맞아요. 이렇게. 얘가 2분의 10개에다가 2a 플러스 이렇게 9d를 하시고 10개니까 얘가 10이다. 여기도 2분의 20개야. 그러면 2a에 플러스 19d를 해서 얘가 40이야. 이렇게 얘네들 연립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S40은 2분의 40에다가 2a 플러스 39d를 계산해서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죠. 이렇게 풀면 돼요. 바로 저공시에 넣어서. 선생님이 하려고 하는 얘기를 한 번만 들어보세요. 여기 지우고 갈게요. 그냥 이해 못해도 돼요. 저 위에처럼 풀어도 됩니다. 저거 연립해서 그냥. 뭐 어떻게 푸는 건 알겠죠? 어렵지 않잖아요? 여기 15를 나눌 거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나와요. 얘가 2a 플러스 9d가 2야. 이게 나올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약분하고 10이니까 2a 플러스 19d가 얼마냐? 여기 약분하고 이렇게 4.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저거 연립해서 푸시면 돼요. 안 어려워요. d가 5분의 1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놓고 계산하면 되거든요. 이거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잘 봐요. 자, 선생님이 S10을 적을게요. 집중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자, 첫 번째 항에다가, 두 번째 항에다가, 이렇게. 일단 이렇게 적읍시다. 자, A1, A2, A3, 이렇게. 그래서 A10까지 합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죠. 괜찮을까요? 선생님이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이걸 할 거예요. S20에서요, S10을 빼볼게요.
저게 무슨 뜻이죠? 1부터 20번째까지 더한 거에서 1부터 10까지 요만큼을 빼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죠. 11번째부터 11번째, 12번째, 13번째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A에 20까지. 이거까지 이해가 좀 되실까요? 계속 따라와봐. 하다 보면 괜찮아. 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갈 때 D를 몇 개 더했어요? 10개 더했어요. 하나에서 10으로 간 거니까. 근데 여기도 10개 더하고 여기도 10개 더하죠. 그러니까 10D. 전부 다 10D만큼을 더해요. 10D, 10D, 10D. 여기도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얼마 더한 거냐면 100D를 더한 거예요. 10개니까. 이렇게. 괜찮으세요? 좋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 S30에서 S20을 한번 빼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부터 30번째까지 더한 다음에 1부터 20번째를 뺐어요. 그럼 이렇게 되죠. 여기 21부터 들어가죠. A에 22 이렇게, A에 24 이렇게 들어가요. 전부 다. 그래서 A에 30까지 들어가요. 괜찮으세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0개 더해야죠. D를. 10칸씩 넘어갔으니까 여기도 10개. 그럼 결론적으로요. 여기도요. 100D를 더해요. 그럼 얘에서 얘 넘어갈 때 100D 더하고 여기서 넣을 때 100D 더하죠. 그러면 계속 100D씩 더하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S40 빼기 S30을 구할 때도 여기서 뭐요? 100D를 더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여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봐봐요. 지금 S10이 10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내가 방금 한 것처럼 S20 빼기 S10을 해요. 그럼 얼마예요? 30이죠. 얘에서 얘를 뺐으니까.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얼마 더 했다고요? 다시. 그러니까 얼마 더 했다고? 100D. 그러니까 여기 얼마 더 했냐면 20이 더해졌거든요. 더하기 20인데 얘가 100D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D가 5분의 1이 나왔다고. 5분의 1 맞다고 했죠. 그 다음에 자 나는 S30에서 S20을 빼려고 해요. 그럼 얘가 얼마겠니? 50이겠죠. 네, 똑같이 더할 거야. 괜찮아요? 자 S40 구할 거예요. 그죠? 그럼 S40에서 S30을 뺐어요. 그럼 70이죠. 왜? 이렇게 더해요. 됐으니까. 그런 다음에요. 이걸 이대로 다 더하세요. 그럼 지워지죠? 여기. 지워지죠? 지워지죠? 지워져요. S40만 나와요. S40은 10 더하기 30 더하기 50 더하기 70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2학년, 3학년 때 하는 그런 방식들이에요. 어렵죠? 근데 이해해 놓으면 좋아요. 이해가 좀 되셨어요? 어렵죠? 쉬운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다음을 하지 맙시다. 이게 너무 좀 우리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아니야. 최대 최소까지는 합시다. 활용만 하지 맙시다. 최대 최소는 합시다. 12-1을 볼게요. 여긴 지울게요, 이제. 요만큼을. 이걸 지울게요. 조금 어렵더라도 이해를 그냥 저렇구나 라는 것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괜찮으니까. 자, 12-1 보세요. 뭐냐면 이 등차 수열의 최대와 최소를 구할 겁니다. 자, 어떤 개념이냐면 자 보세요. 첫 번째 양이 50이야. 근데 등차가 마이너스 3입니다. 이게 때릴 수도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2만 더하고 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5,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가는 수열도 있어요. 빼가잖아. 빼는 건 어떻게 이게 더하기 마이너스 3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차가 없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빼갈 거예요. 근데 뭐라고 물어봤냐면, 자, 보세요. 첫 항부터 n항까지 하고 sn이라고 했으면 sn이 최대가 될 때가 언제냐라는 거죠. 최대일 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해줘. 물었습니다. 여기 풀이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자,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잘 보세요.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sn이 분명히 n에 대한 2차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공차가 마이너스면 여기 앞에가 음수가 돼. 그럼 그래프가 약간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져요. 최대값이라는 건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가 꼭지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n으로 가는 하나, 둘, 셋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꼭지점에 자리가 없다고요. 자연수로 가는 게 아니라 n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SN을 적어보겠습니다. SN 이거죠. 2분의 요걸 알면 바로 이렇게 가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적어도 쉽진 않으니까 해보죠. 앞에 N이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배니까 100이 와요. 그 다음에 여기가 n-1에 -3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n에 대한 2차식으로 쓰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집중. 자, 얘랑 만나서 n을 만나면 여기가 -2분의 3의 n제곱입니다. 여기 3n이니까 여기가 2분의 103의 n이. 오, 되게 어려워졌어요. 엄청 어려워졌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걸 뭘 해요? 아까 내가 뭐 하나 그랬지? 여기 꼭지점 구하는 거예요. 꼭지점. 제일 큰 거 구하는 거니까. 얘를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n제곱이고 마이너스. 자, 얘로 묶었으니까 여기가 3분의 103이죠. 뭐 되게 더럽지. 여기가 n이 오고요. 그죠? 여기 뒤에 뭐가 와야 되냐면 이거의 반의 제곱이 6분의 103의 제곱이 와야 돼요. 이렇게 오시고, 자, 그 다음에 빼기 얘랑 곱해서 더하기 2분의 3의 6분의 103의 제곱이 와야 돼요. 근데 이거 구할 필요 없잖아요. 잘 봐.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얘가 완전 제곱식을 하면 n-6분의 103의 제곱하고 뒤에 똑같이 얘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n이 뭐라 그랬지? 자연수라 그랬잖아. 이걸 찾아봤잖아. 꼭지점을 찾았는데 거기가 n이 아니야. 그럼 여기가 지금 6분의 103이면 여기 근처에 있는 자연수 중에 더 큰 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비교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풀리는 경우도 있고 진짜 이렇게 해서 여기 찾기도 해요. 그런 문제 나와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자,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안 풀려고 했었던 건데 그래도 하긴 해야 돼. 여기까지는. 활용은 안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문제를 좀 더 풀 수 있으니까. 보세요. 집중 해주시고. 자, 집중. 보세요. 이렇게 못 풀겠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잘 봐.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수열이 하나 있는데 공차가 음수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애가 있다고 쳐요. 10. 그 다음에 6,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다고 칩시다. 6차 수열이죠? 얼마 더했어요? 마이너스 4를 더한 거예요. 자, 어디까지 합하는 게 제일 커요? 여기까지죠. 그 다음부터 음수를 더해야 되니까. 이해했어요? 이렇게 풀면 되겠네? 라는 거죠. 그럼 일반항을 한번 그려볼게요. 일반항 AN이 마이너스 3n 플러스 53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빨리 구했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 얘가 여기 앞에 오고 1 넣어서 얘가 여기 하나 오고. 바로 구해요. 좋은 방법이죠. 규칙을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구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얘가 뭐요? 음수가 0이 되는 걸 가깝다고 생각하면 0이 가까운 음수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3n이 53이에요. 그래서 n이 뭐요? 3분의 53인데 얘가 약 얼마냐면 17점 얼마입니다. 맞아요? 괜찮아요? 그럼 일반항을 구할 때 뭘 하냐면 17이야? 17번째 항을 구하면 얼마? 2예요. 보이시죠? 20을 넣습니다. 아니지. 17이니까 50이래요. 맞죠? 18번째 항은 뭐예요? 54라서 이거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만 더하면 되겠네요. 3 나왔네요? 17항까지 구하시면 돼요. 얘들아 봐봐. 여기 6분의 103이요. 어디에 가까워요? 얘가 얼마냐? 17점 얼마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얘가 꼭지점인데 여기인데 여기 바로 여기가 17이고 이 정도가 18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얘가 최대값이죠. 같은 얘기예요. 최대값을 구하려면 이렇게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17을 내시면 되죠. 이해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얘기다.
어렵죠. 유형 13 안 할 거고 유형 14 안 할 겁니다. 넘어가세요. 유형 15로 갑시다. 그건 해야죠. 아까 했던 거니까. 아까 선생님이 이걸 풀었어요. 이 문제를. 괜찮겠어요? 이거? 12-1? 할만해요? 어떻게 먹겠죠? 자, 15-1 보죠. 15-1하고, 그 다음에 등비수열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이따 시간 줄 테니까. 15-1 보세요.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L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뭐라 그랬니? 자, 4n제곱에 마이너스 7n이고 플러스 1이 뒤에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C가 0이 아니면 첫 장은 따로 걸릴 거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진짜 해볼게요. 그게 나오는지. 그런데 AK가 20인 K 자연수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반항만 찾아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해보죠. 첫 번째 항은 어떻게 한다고요? S1이에요. 4 빼기 7 더하기 1입니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2인가요? 첫 장부터 음수야. 자, 일반항 A에는 이렇게 구할 거라고요. SM 빼기 SM. 선생님이 쓰는 것처럼 쓰세요. 여기다 쓰고 여기는 항상 2보다 크거나 써주세요. 여기요. 나중에 풀이 과정에서 쓰세요. 자, 그럼 이렇게 된다고요. 빼낼 건 4의 n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1이고요. 이렇게 빼기 4의 한 칸 내려가서 제곱 빼기 7의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1과 1은 사라집니다. 영향을 못 줘요. 자, 천천히 4n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1에서 빼기 자, 4의 n제곱 마이너스 8n 플러스 4를 뺄 거고 마이너스 7n 플러스 7 그리고 1을 뺄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지울 거 지웁시다. 7n이지 여기 7n 7n 1 이렇게요. 여기 또 8이 있네요. 앞에서 한 거랑 8n 하고 얘랑 되니까 마이너스 10 자, 맞지? 앞에가 4니까 공차가 8이 나왔죠? 근데 이상해요. 여기다 1 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3 나와야 되죠. 뭐 넣었어요? 마이너스. 봐봐. 여기 만약에 1이 없었다면 마이너스 3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쓴다고? 일반항 A1은 마이너스 2지만 일반항 A에는 8n 마이너스 11이야. 대신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29래잖아요. 여기다 넣어야지. AK가 K에 넣었으니까 8K라고 쓰셔야 됩니다. 빼기 11이 29야. 넘기면 40인가요? 그래서 K가 5가 되겠죠. 다섯 번째 아이구나.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우리가 4시까지죠. 풀 시간을 지금 주는 게 나을까? 많이 헷갈려요? 잠깐만 푸세요, 그럼. 잠깐 풀 시간 줄 테니까. 거기 앞에, 136페이지에 있는 거 밑에 그거 풀어도 되고, 지금 선생님이 푼 것 동안 다시 한번 풀어도 되고, 진짜 너무 어려우면, 아까 선생님 줌 프린트 있죠? 그런데 걔는 쉬워요. 그걸 푸셔도 됩니다. 잠깐 푸시고, 등비는, 등비 수열까지는 하고, 등비 합은 고민을 해볼게요. 할지 안 할지. 이건 내일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죠. 해보세요, 일단. 자, 이번엔 아까 규칙이 뭐였냐면, 아까 지금 덧셈을 했잖아요. 이제 곱셈을 할 거예요. 새로운 수열을 하나 더 배웁니다. 얘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1, 2, 4, 8, 16 이렇게 가는 데가 있어요. 기본적인 걸 하나 한 겁니다. 뭘 했어요? 20 곱하고 있죠, 지금 선생님. 맞아요? 아까는 더 했는데, 이번에는 곱하기 2를 할 거예요.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곱하기 2를 할 겁니다.
괜찮아요? 숫자가 작아지기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얘는 좀 까다로운 거, 예를 들면 이런 애도 있거든요. 마이너스 16, 8,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1, 2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죠. 공비가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뭘 곱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고 있죠. 그러니까 즉 음수를 곱할 수도 있고 숫자가 작아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돼요.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다 플러스였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네. 왜냐면 곱하기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계속 곱할 거예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인데 n번째 항 아까 넘버링을 달았죠? 얘가 1번, 2번, 4번, n번째 항을 구할 거예요. 자, 여기는 어떤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율이 같다는 거죠. 다음 항으로 넘어가는 그 비율, 다음 항과 그 다음의 비율이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선생님이 또 다시 이렇게 정의할까요? 얘를 첫 항은 A라고 둬요. 근데 비율이기 때문에 공B라고 얘기하고 R이라고 씁니다. 곱해서 숫자를. 제가 잠깐 볼까요? 초창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들어준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하고 옆에 공비는 레이토, 그러니까 비율의 첫 글자를 R을 딴 겁니다. 공비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그거 일단 보고 다시 읽어보세요. 자, 봐봐. 어떻게 했다고? 여기다가 R을 곱했다고. 얘가 뭐가 되냐면 AR이 되죠. 그 다음에 또 R을 곱해요. 그럼 얘가 뭐가 됐죠? AR의 제곱이 됐죠. 곱해요. 얘가 AR의 세제곱이 되죠. 자, 규칙을 보세요. 1일 땐 R이 없어요. 2일 땐 R이 하나 곱해져 있고, 아깐 D가 하나 더해져 있었고, 이번엔 R이 하나 곱해져 있고, 3일 땐 R이 2개 곱해 있고, 4일 땐 R이 3개 곱해져 있어요. 맞아요? 그럼 얘는 R이 몇 개 곱해져 있을까? n-1개 곱해져 있습니다. 아까 등차는 일반항 첫 항에다가 n-1개의 D를 더했고, 여기는 R을 n-1개 곱했다고요. 차이가 뭐예요? n-는 똑같잖아요. 이해했어요? 이게 등비수열입니다.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다. 이해되실까요? 아까 뭐 더한 거, 얘는 곱한 거. 두 개가 살짝 달라요. 이거를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지금 선생님이 본 것처럼 첫 항이 R이고 공비가 이럴 때 n-1제곱 이렇게 조정합니다. 근데 이제 좀 얘는 지수계산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저번에 앞에서 배웠던 지수계산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자 여기도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해요.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그 전의 항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할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이거죠. 얘 같은 경우는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그 전의 항에다가 2를 곱했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로 얘를 나눌 거야. 그럼 일정한 비율이 떨어져요. 자, 나누면 2, 나누면 2, 나누면 2, 나누면 2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결정해요. 또 그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처럼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가운데의 성질. 여기도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내가 얘로 얘를 나눴다? 그랬더니 얘로 나눈 거랑 같네. 이렇게. 네 번째를 세 번째로 나누면 세 번째를 두 번째로 나눈 거랑 같죠. 이런 비율이. 얘가 R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정리하면 대각선을 곱하잖아요. 이거는 가운데 항의 제곱이 그 전의 항과 그 다음 항의 곱과 같습니다. 보세요. 곱하면 4죠. 2의 제곱. 16이죠. 4의 제곱. 64, 8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것도 등비 중항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예요. 이게. 거기 써있죠? 써있고. 그래서 얘도 이렇게 써있죠. 만약에 A하고 B하고 C가 이순서대로 등비수열이야. 라고 하면 뭐라고요? 가운데 거의 제곱이 앞에 곱하기 제거랑 같다. 이렇게 결정이 된다. 거기. 이렇게 써있습니다. 일단 합은 보류하고
네,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좀 볼게요. 넘어가세요. 한 페이지. 여기도 성질이 많긴 한데 앞에서 우리가 등차를 한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해요. 근데 방법이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시면서. 자, 거기 13번 볼까요? 이렇게 써있잖아. 3, 6 하고 땡 A, B 4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곱했니? 2 곱하고 있죠. 그럼 얘가 12겠죠? 그죠? 얘가 24고 맞네요. 2 곱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되는 겁니다. 15번 볼까요? 뭐라고요? 첫째 항이 6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입니다. 어떻게 쓴다고? 일반항 A에는 그냥 이렇게 쓰세요. 6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쓰십니다. 6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 끝. 이게 다예요. 없어요. 자, 그럼 이거 한번 구해볼까, 우리? 이거 뭐야, 일반항? 자, 일반항, 이거 일반항은 뭐예요? 첫 번째가 마이너스 16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제곱이죠. 얘들아, 이거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와요? 장난하지 마시고. 지수가 있으면 못 나와요. 집어넣지 마. 넣지도 말고 빼지도 마. 알겠죠? 누구 맘대로. 지수가 있어요, 지수. 넣었다 뺐다 하지 마. 알겠죠? 네, 이런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19번 볼까요? 19번에 뭐라고 써있어요? 9하고 A하고 1이 이 순서대로 등비래요. 이걸 사용하는 문제야. 등비 중앙이죠. 그럼 가운데의 제곱이 9예요. 얘들아 여기 3만 오는 거 아니야. 둘 다 와요. A 자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다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3이어도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해도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뒤로 좀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서 자 144페이지 가보시죠. 자 16-1 볼까요?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항의 실수고, 자, 세 번째 항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12. 여섯 번째 항이 96. 1. 등비수열 AR의 공비를 구하라. 자, 일반항 여기 써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일반항 요거. 그럼 세 번째 항이 뭐죠? A 곱하기 R의 제곱인데 얘가 마이너스 12. 여섯 번째 항은 A 곱하기 R의 5제곱인데 얘가 96. 이건 빼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죠? 나눠야겠죠. 이렇게 나누세요. 얘를 얘로 나누면 R의 세제곱이 나올 거고 나누면 마이너스 8이 나옵니다. 따라서 R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3이 되죠. 따라서 일반항 A에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공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2겠죠. 자, 17-1 볼게요.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일반항을 찾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어요. 분명히 등차 등비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아요. 우리가 등차 등비를 하면서 아 저렇게 일반항을 찾는 거구나. 이런 규칙을 찾는 연습을 하면 돼요. 합까지도 선생님이 엄청나게 바라지 않고 내가 아까 활용을 안 푼 거야. 그냥 합 저렇게 푸는 거나 하고 끝. 등비를 이렇게 하는 거나 하고 끝. 그 정도만 할 줄 알아도 겨울방학 때 안 힘들 거란 얘기예요. 자, 17-1 볼게요. 공비가 양수예요.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의 예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섯 번째 항이 이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에다가 일곱 번째 항을 곱했더니 얘가 9배의 다섯 번째 항이 된대요. 이렇게. 11번째 항이 뭐냐? 라고 물었습니다. 하란 대로 할게요. 자, AR의 5제곱은 여기도요. AR에다가 AR의 6제곱 한 칸씩 빼는 거야. 자기 자리에서. 그죠? 걔가 9배의 A의 R의 4제곱이다. 이런 얘기예요. 괜찮으세요? 좋아요. 여기를 정리합시다. 여기가 A제곱의 R의 7제곱이고요. 얘가 2의 A의 R의 4제곱입니다. 하나씩 지워요. 그러면 A 지웠고요. 지웠고 4개를 3개로 R의 세제곱이 2다. 이렇게 됩니다.
자, A 아래 5제곱이 18이잖아요. 얘를 나눠요. 그러면 R의 제곱이 9가 되겠죠. R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R은 3이 됩니다.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그러면 27A가 입니다. 따라서 A가 숫자가 그렇죠? 27분의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요? 11번째 항을 표현합니다. 일반항 AN이 27분의 2 곱하기 3의 n-1제곱인데 11번째 항이면 27 곱하기 2에 3의 10제곱이죠. 그럼 여기서 세제곱을 나눴으니까 2 곱하기 3의 7제곱이 되겠죠. 이게 답일 것 같습니다. 지수 계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18번으로 갈까요? 18-1. 자, 첫째 항 1이고 공비가 2예요. 이렇게 되는 등비수열에서 처음으로 1000보다 크게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이냐? 할만합니다. 일반항 AN이 1 곱하기 2의 n-1인데 얘가 1000보다 커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2의 10제곱이 1024라는 사실을. 2의 9제곱이 512라는 사실을.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따라서 n-1이 1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11번째 항부터 1000보다 커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수계산 조심 하시고 넘어갈까요? 19번으로 가겠습니다. 19-1. 자, 뭐라고 써있냐면 아까랑 또 비슷한 거 나왔죠. 2하고 10, 162 사이에 3개 숫자로 써요. A하고 B하고 C에 162. 그럴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여기는 R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2R이라고 쓰세요. 얘는 2R의 제곱이겠죠? 얘가 2R의 세제곱이고 얘가 2R의 4제곱이에요. 맞죠? 그럼 R의 4제곱이 81이에요. 여기서도 R이 뿔마 3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양수라고 써있잖아요. 얘가 전부 플러스예요. 따라서 R이 3입니다. 그럼 A는 6이고 B는 18이고 C는 54겠죠. 네, 하나 더 하시면 됩니다. 자, 20-1 볼까요? 뭐라고? 등비중앙 요거 가운데 거의 제곱이 앞에 거 제곱 곱한 거랑 같다. 자, 20-1 볼게요. 어떻게? x-1이 있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가 있고 2x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이 상태로 등비를 이룹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네, 가운데 거에 제곱이 앞에 거랑 뒤에 곱과 같습니다. 그래서 x제곱에 4x 플러스 4가 2x제곱 빼기 x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이렇게 넘길까요? x제곱에서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는 이렇게 되네요. 뭐야? 아, x값이 하시니까 극락의 관계에 의해서 x1 더하기 x2는 5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기억을 하셔도 풀리긴 해요. 그러면서 연습을 하는 거다. 21-1 볼까요? 자, 뭐라고 써있냐면 아까 그거랑 비슷합니다. 나머지 정리랑. 자, 다음식 fx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라 두시고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는 q1x하고 나머지를 r1이라고 써있습니다. 그 다음에 x-1로 나눴을 때를 q2x라고 하고 여기를 r2. 그 다음에 x-2로 나눴을 때를 이렇게 쓰고 r3라고 씁시다. 이렇게. 근데 이 순서대로 등비. 나머지가 이 순서대로 등비. 자, 무슨 얘기냐면 가운데 나머지의 제곱이 앞에 거랑 뒤에 거의 곱과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되는 거죠. 등비중앙이니까요. 등비중앙.
자, 나머지 정리 다 기억나시죠? 그럼 R1은 F-1이죠. 그래서 1 2 플러스 A, A-1이 될 거고요. R2는 F1입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A 해서 A 플러스 3. R3는 F2입니다. 그래서 4 더하기 A에서 A 플러스 8이 되죠. 우리 못 풀면 되죠? 저기에 써 있잖아요. 나머지가 등비다. 가운데 항인 A 플러스 3의 제곱이 A 마이너스 1의 A 플러스 8과 같습니다. A 제곱에 6A 플러스 9가 A 제곱에 7A 마이너스 8과 같습니다. A가 넘어가면 A의 제곱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7이어서 A가 17이다. 돼요? 뭐 계속 예전 거를 많이 쓰거든요. 1학년 때 거. 자, 22-1 보자. 자, 보세요. 뭐라고 써있냐면, 정수 A랑 B에 대해, 정수네요. A, B 정수에 대해서 수 1하고 A하고 B는 이 순서대로는 등차예요. 그런데 A하고 루트 3하고 B는 이 순서대로 등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제곱, B제곱을 구하는 거예요. 해보죠. 위에 건 무슨 얘기냐면 가운데 거의 두 배가 1 더하기 B고요. 여기는 루트 3의 제곱이 A 곱하기 B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긴 그렇죠. A, B가 3일 거고 B 자리에다가 2A-1을 넣으세요. 넘겨서. 그러면 A에 2A-1이 3이 됩니다. 정수라고 했어요. 2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0일 거고 여기서 A, 2A, 1하고 3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2분의 3인데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되겠죠. 보세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B는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죠. 활용은 두 개 안 풀게요. 24, 25 안 합니다. 활용은 안 했어요. 일단은 안 하셔도 되고 거기 23-1 걸까요? 그거 풀고 싶시다. 23-1. 자, x에 대한 3차방도 아까 그거랑 비슷해요. 똑같습니다.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0에 세 근이 등비를 이제 아까 우리가 등차가 세 수가 등차면 이렇게 넣었죠. 등차면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등비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a r 제곱으로 되거든요. 덧셈할 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덧셈할 때 너무 어려워요. 이걸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근을 우리가 A, AR, AR의 제곱을 넣죠. 그러신 다음 등비를 이룬다. 자, 극단계에서 관계합시다. 합 A 더하기 AR, AR의 제곱이 2에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거. 그리고 곱하면 A 제곱의 R 곱하면 A 제곱의 R의 제곱 A 제곱의 R의 세제곱인데 얘를 잘 보세요. 이거를 여기랑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A 안에 묶어요. 그러면 A, AR, AR의 제곱입니다. 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4예요. 그렇죠? 근데 얘가 2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AR이 마이너스 2구나. 그런 다음에 세 개를 곱해요. 그리고 A, AR, AR의 제곱. 근데 얘가 웃기게 A의 3개, R의 3개니까 A의 3제곱입니다. 이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K죠. 걔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에요. 그래서 K가 8이 되는 상황이죠.
여기만 등비 수열이지 나머지 우리가 할 줄 아는 겁니다. 계산이. 되셨나요?